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각 밀폐 추리소설. 스토리와 설정, 그리고 흐름 자체가 우리가 한 번은 읽어봤음직한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밀실 살인사건과 흡사합니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없는,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밀폐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 진범입니다. 영화 진범은 피해자의 남편 영훈과 용의자의 아내 다현이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서로를 향한 의심을 숨긴 채 함께 사건 당일 밤에 진실을 찾기 위해 공조를 그린 추적 스릴러입니다. 명백한 증거로 인해 용의자 신분이 된 준성과 그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는 그의 아내 다현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줄 단 한 명의 인물, 피해자의 남편인 영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로의 집에 서슴없이 드나들 정도로 신뢰했던 영훈의 부부와 다현의 부부. 이들은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커지는 의심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에 뜻밖의 목격자 상민까지 등장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각기 다른 4명의 주장과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영화의 중심은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엮여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라면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화 속의 살인사건에는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죽인 것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다현의 남편 준성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훈의 아내이자 준성의 대학 후배인 유정입니다. 하지만 준성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준성을 지목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합니다. 증거는 사실 분명합니다. 죽은 유정의 입술에서 준성의 머리카락이 피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유정이 죽는 순간 현장에 준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준성과 유정은 휴대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관객들은 이미 준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날 유정의 집에는 유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CCTV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준성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영훈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성의 아내인 다현은 남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영화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관객들의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극중 배역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 관객과 극중 배역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려합니다. 영화 속 의심의 실마리는 죽은 유정의 남편 영훈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지점부터 영화는 출발합니다. 영훈의 의심은 관객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여집니다. 의심은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영훈은 광적으로 집착을 하며 자신의 집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둘 발견합니다. 이제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음을 직감합니다. 여기까진 관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 지점에서 영화 속 캐릭터들과 영화 밖 관객들의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뜻하지 않은 목격자 상민이 등장합니다. 상민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로 영훈과 다현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민이 범인인 것으로 몰고 가던 분위기는 곧바로 역전이 됩니다. 이제 영훈과 다현이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영화 진범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 영훈을 연기한 배우 송세벽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았다며 영화 진범의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든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영화 진범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꼽은 영화 진범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